여러분은 인간관계에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인간관계에 강한 사람이란 인간관계에 휘둘려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하는 일도 더 잘 되고 남에게 인정받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 진짜 강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섣부른 오해와 착각을 하지 않는다.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을 하지 않아요?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귀찮다는 듯이 답장을 보내왔는데 아무래도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라고 풀죽은 표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 혼자만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인간관계에 강한 사람들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이런 오해로 걱정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메일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상대방이 죽을 만큼 아팠거나 풀리지 않는 고민으로 몹시 괴로운 상태에서 답장을 보낸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공연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타인의 행동 뒤에 숨은 이유들을 살피지 않고 쉽게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해석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걱정을 잠깐 내려놓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 있겠거니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걱정은 해소된다. 관계에서의 오해는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처럼 우리를 종종 괴롭히나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이 굴레를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오해는 때론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의 무응답이나 짧은 답장에서 나를 업신여기는 의도를 찾기보다는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이러한 이해와 관심은 결국 공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오해나 착각은 대부분 그들의 진정한 마음이나 상황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함부로 생각하고 지레짐작하여 걱정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두 번째, 자신의 기억으로 상대의 의도를 재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보거나 겪을 때 맨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기억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괴롭다, 힘들다, 슬프다, 부끄럽다 등의 부정적인 단어가 발견되면 과거에 겪었던 상처와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을 동일시해서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곤 한다. 예를 들어 회의 중 어떤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 예전에 어머니의 반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라 필요 이상 화를 내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강한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한다. 자신의 기억 속 특정 사건에 비추어 상대방의 생각을 멋대로 재단해서 남에게 부정당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의도를 자신의 기억 속에 쌓인 경험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배우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타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과거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심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욱 성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아를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의 경험에서 오는 교훈이다. 세 번째, 손해를 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종종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아이러니함이 존재한다. 나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를 더욱 손해보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손해를 봐도 좋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며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의 이익을 얻게 해준다.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욱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 사랑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이나 사랑은 결국 우주의 섭리와 같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는 마치 밤하늘의 별빛과도 같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빛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베푼 선행 역시 시간이 지나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넉넉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가 우리에게 손해라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손해를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의 풍요로움과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결국 인생에서 손해와 이득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혹은 무언가를 위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실제로는 나의 이득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손해를 보아도 좋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쓰기 마련이다. 물론 강해 보이려는 노력은 때때로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인간관계에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도 숨기지 않는다. 사실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솔직해야만 하고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솔직함은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무기다.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숨기려 할수록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하기에 자신감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진실함을 보여주는 행위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신뢰를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에서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만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의 단점과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신뢰를 얻는 길일 것이다. 이는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결국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이를 타인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며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강함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증명하는 행위다. 다섯 번째, 진짜 자신으로 산다. 진짜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감정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주의할 것이 있다. 첫째는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러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붓듯이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의 반응을 강요하거나 화를 내는 것 또한 삼가야 한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드러낸 이후에는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모두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겨울날처럼 부정적인 순간들과 따스한 봄날처럼 긍정적인 순간들이 공존한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 각자의 여정이다. 부정적인 겨울이 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곧 봄날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것이다. 진짜 나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미덕이다. 우리 스스로의 빛과 그늘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아를 더 깊게 이해하며 결국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상처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인간관계에 강한 사람은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담담히 수용하며 그 결과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이나 솔직한 감정 표출이 불편함과 마찰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건 역시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나아가 눈치 빠른 사람, 분수를 알아차리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처로부터 도망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에서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다. 부딪히고 상처받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결국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타인의 평가나 대우에 상관없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 이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이다. 이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용기가 자신을 진정한 주인으로 만든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는 용기를 갖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솔직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길이다. 7번째, 모두와 잘 지내려 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모두와 잘 지내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며 이는 자칫 우리를 겉도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치고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특히 이는 공적 인물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그들의 삶은 더욱더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허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의 비판이나 싫은 소리를 피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몹시 지치고 힘들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두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참된 의미의 착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쓸데없이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타인에게는 그저 예의를 지키기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가 편안해질 수 있다. 결국 모두와 잘 지내려는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8번째, 타인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고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좌우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욕구는 타인의 칭찬을 갈망하고 비판을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에 너무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감정의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는 논리적이고 침착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 진정한 강인함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고든 심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은 결국 그들의 주관적인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충실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타인의 의견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담하게 삶을 대할 수 있게 한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자세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강한 사람이 지녀야 할 진정한 모습이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다. 9번째, 남에게 해명하지 않는다. 항상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그것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행동을 늘 해명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낸다. 타인의 이해를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봤자 그 이해가 얻어졌을 때 타인에게서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는 우리의 인생이 타인의 기대나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타인의 이해를 구하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당신이 선택하고 실행한 모든 행동은 당신만의 이유가 있어서이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 아니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며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남에게 당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그저 당신의 길을 걷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 없이 타인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결국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이며 타인의 판단에 스스로의 가치를 맡기는 일이다. 당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타인의 문제이다. 오해를 해소하려 애쓰기보다는 당신의 삶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이끌어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타인에게 해명하기보다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라. 이는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공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인간관계의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